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우리 이혼하자. 청소부랑은 못 살아. 남편 경민은 호텔 청소부로 일하는 아내 서연에게 차갑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무시하고 청소부라는 직업이 창피하다며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최대 거래처 한빛호텔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그녀는 현장을 배우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청소부로 일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경민은 법인카드를 유용하며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죠. 과연 진실이 밝혀진 후 오만했던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한빛호텔. 화려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면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객실팀 탈의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들이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서연이 조용히 사물함 문을 열고 청소 도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33의 나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맑은 눈빛.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손이 쥔 걸레는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오늘 1812호부터 1820호까지 내가 맡아. 청소반장 오말순이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65살의 말순은 이 호텔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목소리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네, 반장님.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그 점이 늘 신경 쓰였습니다. 이 애는 뭔가 달라. 입사한 지 석 달. 서연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걸 느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18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 투숙객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복도엔 카펫을 밟는 바퀴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181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2번 눌렀습니다. 객실 정리 들어갑니다. 대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구겨졌고 욕실 수건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쯤 먹다 만 룸서비스 트레이가 놓여 있었고 커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고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트를 걷어내고 베개를 털고 이불을 다시 펴고.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욕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노년 고객은 불편하겠어요. 침대 높이가 서양 기준이라 한국 손님들은 오르내리기 힘들 거예요. 에어컨 소음이 심하네요. 교체가 필요해 보여요.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청소부로 보이지만 그녀의 시선은 경영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실 이 호텔의 회장, 송재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조차 그녀가 여기서 일하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공허했습니다. 진짜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님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직원들이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선 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쓰고 이력서를 냈고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도. 오전 11시 서연은 8개 객실 청소를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말순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고생했어. 물 마셔. 감사합니다, 반장님. 서연이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순간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경민, 36살, 인테리어 회사 영업팀장. 서연과 결혼한 지 2년째. 그는 서연을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결혼 전 서연은 남편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경민은 다정했고 서연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이 호텔 청소부로 일한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당신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경민의 목소리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경험을 쌓고 싶어요. 경험? 청소부가 무슨 경험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점심을 먹고 다시 객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16층.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번 계약 확정됐어. 한빛 호텔이랑 5억짜리 인테리어 프로젝트.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편 경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민이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실력이잖아. 이번 달 실적 1등이야.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실력으로 계약을 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아버지 송재우 회장이 몰래 도운 것이라는 걸. 경민이 사위라는 이유로 회장은 조용히 뒤에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경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경민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고 서연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스르륵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눈, 땀으로 눌린 머리,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남편 잘 만났다며? 팀장이라면서?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반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서연아, 있잖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 복도에서 정장 입은 남자 몇 번 봤는데 너희 남편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더라.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요? 응. 근데 여자랑 같이 있었어. 젊은 여자. 그런데 얼굴은 잘 못 봤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해. 나쁜 짓 한 사람은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녀는 아직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 서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경민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경민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진짜 바닥이라는 걸. 하지만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만이 진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금요일 오후 4시, 경민이 다니는 인테리어 회사, 영업팀 사무실, 책상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민은 팀장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이번 달 실적 1등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도 1등이시네요. 후배 직원 하나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연하지. 한빛 호텔 프로젝트만 해도 5억이야. 내 실력이지 뭐. 경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책상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부인, 호텔 청소부래. 진짜? 팀장인데 아내가 청소부라니. 어쩐지 회식 때 안 데리고 오더라. 경민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귓가로 파고드는 수군거림이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느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경민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내라니.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주먹으로 세면대를 탁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경민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고급 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옆에 있어야 팀장답지. 경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청소 카트를 미는 모습, 거친 손으로 걸레질을 하는 모습, 가슴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일찍 왔네요.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채널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곧 될 거예요. 씻고 오실래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됐어. 배 안 고파. 경민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탁을 차렸고 경민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드세요. 알았어. 경민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때 경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서연이 젓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텔 청소 말이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경민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려고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배울 게 많아? 청소부가 뭘 배워? 경민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여보, 왜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진작 말했어야 했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내 아내가 청소부라는 거. 경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떳떳한 일인데. 떳떳해? 내가 창피하다고. 팀장인 내 아내가 청소부라니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경민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릇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난 이 바닥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미지가 전부야. 경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서연을 남이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했다는 걸. 당장 그만둬. 내일 당장. 경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이 일은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서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내 말 거역하는 거야? 경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거역이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선택? 가난한 집딸이 무슨 선택을 해? 당신 집안이 뭐 해줬다고. 경민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체면을 사랑했네요. 뭐라고? 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원한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을 빛내줄 장식품이었다는 걸.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경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민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끝까지 가보자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경민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 서연은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거 받아. 경민이 봉투를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습니다. 그 안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였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난 더는 못 살아.
집안 체면도 있고 내 신분으로는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돼. 경민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 1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걸.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체면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차분했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뭐? 경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연이 울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배우자 란의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여기요. 이제 끝이네요. 서연이 서류를 경민에게 건넸습니다. 경민은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시 서민집 딸은 자존심도 없어. 경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만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너머엔 분명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그 구름은 거칠 거라는 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사흘째. 서연은 여전히 호텔 객실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지켜야 할 체면도 숨겨야 할 비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연은 16층 복도에서 객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1605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카트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멀리 엘리베이터 앞,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경민이었습니다. 옆에 선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 경민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올게. 같은 방으로 예약해놔. 경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네, 반장님.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 무슨 일 있어? 말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쉬었다 해. 무리하지 말고. 말순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서연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반장님, 전에도 봤다고요? 응, 지난주에도 여기서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근데 얼굴은 잘 못 봤어. 말순의 말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주. 그때도 경민은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1605 있잖아. 거기 자주 쓰는 손님 있대. 맞아. 법인카드로 결제하더라. 회사 이름이 뭐더라. 인테리어 회사였던 것 같은데.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인카드, 인테리어 회사,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은 회사 법인카드로 여자와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공금을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객실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예약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1605.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카드 이름엔 경민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그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힘들어 보여. 집에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사실은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혼? 네. 며칠 전에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청소부라는 게 창피했대요. 체면이 안 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떳떳한 일을 하는데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알아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래도 넌 괜찮겠어?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져야죠. 그녀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 세상은 공평해. 나쁜 짓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서연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장님은 몰랐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곧 떠나야 할 곳으로. 거실엔 경민이 없었습니다. 아마 또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겠죠.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소중한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방이 텅 비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민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왔어? 서연이 거실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응. 경민은 소파에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죠.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곧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하겠다고. 호텔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은 경민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녁 7시,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다 싸둔 짐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박스 2개. 2년간의 결혼 생활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경민은 아침부터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또 술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왔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민은 대답 대신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너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더라. 무슨 전화요? 호텔에서 문의가 왔대. 우리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한다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호텔 격리팀에서 정기 확인 절차를 진행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왜요? 왜긴 왜야? 내가 거기서 일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경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 한 거 아니야? 경민이 서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혹시 법인카드로 뭐 잘못 쓴 거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찔린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전 알아요. 1605 자주 이용하셨죠. 법인카드로.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경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복도에서 봤어요? 당신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말순 반장님도 봤대요. 경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민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다른 여자 만났어.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창피해서야. 아내가 청소부라니. 경민이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팀장 부인이 호텔 청소부래.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게 다른 여자 만날 이유가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유?
이유가 필요해? 난 제대로 된 여자가 필요했어. 내 옆에 어울리는 여자. 경민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했죠?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뭐? 당신이 먼저 던진 서류. 제가 도장 찍어준 거 접수했냐고요. 경민은 잠시 멍하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는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울며 매달리면 취소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 경민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이제 끝낼 때도 됐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경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경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요. 창피한 아내랑 헤어지는 거. 그건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고 법인카드도 빼돌리고 이제 뭐가 더 필요해요? 서연의 말에 경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난 더는 못 살아. 집안 체면도 있고 내 신분으로는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돼. 경민이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접수하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경민은 서연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울며 매달릴 거라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너 이렇게 쉽게 포기해?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날 사랑한 적도 없었잖아요. 역시 서민집 딸은 자존심도 없어. 경민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보일 필요가 없을 뿐이죠. 그녀는 돌아서서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짐은 다 뺄 테니 편하게 지내세요. 어디 가려고? 경민이 물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으로요.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경민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넌 날 잡을 기회를 놓친 거야.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전화 너머로 송재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집을 나왔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다. 어디 있니? 아파트 앞이에요. 곧 차 보낼게. 집으로 와. 네, 아버지.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분 후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내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한빛 호텔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간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송재우 회장의 저택, 서연의 진짜 집, 그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민의 몰락도 함께 월요일 아침 9시 한빛 호텔 본관 20층 회장실 앞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 벽에 걸린 고급 그림들. 이곳은 서연이 석 달 동안 청소하던 객실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서연은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집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 이야기, 경민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송재우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쪽 커다란 책상 뒤에 송재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아라. 네, 아버지.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유니폼 대신 정갈한 정장을 입은 서연. 그녀는 이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됐느냐? 네. 준비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략기획본부장 임명장이다. 오늘부터 내가 맡아라.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격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석 달 동안 배운 게 많을 거다. 그걸 살려라.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빛 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다. 20억 규모야. 내가 총괄해라. 서연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객실 현대화, 직원 복지 시설 확충, 고객 서비스 개선. 그녀가 석 달 동안 수첩에 적어둔 문제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를 보셨군요. 그래. 청소하면서 쓴 거 맞지?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더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말순 반장님을 객실팀 책임자로 승진시켜 주세요. 그분이야말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인사팀의 지시아마. 감사합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서연은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객실팀 탈의실. 동료들이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안 나온다며?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안 나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아파? 무슨 일이야? 반장님, 잠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장님, 사실은요. 응? 이 호텔 회장님 딸이에요.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석 달 동안 정체를 숨기고 일했어요. 현장을 배우려고요. 말순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청소하고 욕실 닦고 그게 다. 네, 진짜였어요.
반장님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호텔을 책임지게 됐어요. 전략기획본부장으로요. 세상에. 말순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반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참, 반장님. 축하드려요. 응? 뭘? 객실팀 책임자로 승진하셨어요. 말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내가? 진짜? 네. 반장님이 가장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서연아, 고맙다.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청소 일만 하던 자신이 책임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한빛호텔 임원 회의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임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회장님 따님 아니신가? 서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게 된 송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호텔 객실팀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